G컵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신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앞에 분들까지도 좀 계시면 좋은데 그분까지 제가 맨 끝에 세미나라 이런 세미나도 굉장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줌이나 이런 미팅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준비한 만큼 사님들도 좀 잘 들으시고 또 도움이 되고 G컵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니엘 이사님, 권미교사님을 통해서 G컵을 소개를 받았고요. 지금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 생각대로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은 제가 보는 G컵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깊숙이 그 다음에 조금 더 G컵에 대한 부분들을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아마 댁에서든 혹은 어느 장소에서 조용한 곳이든 혹은 또 여러분이 있는 데서 시청을 하시든 그렇게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핸드폰이면 좀 앞으로 오시고 또 일반적인 컴퓨터면 조금 더 화면에 집중해서 제가 준비한 부분들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제가 바로 선물을 드릴 텐데 어떻게 택배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맞추시면 그냥 기분 좋게 맞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 슈퍼맨이 한 손만 뻗고 날아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화면에서 영화에서 보면 양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한쪽을 갖고 날아다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너무 이게 속도가 빨라서 팬티가 자꾸 벗겨져서 팬티를 붙잡고 이렇게 날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또 슈퍼맨이 그런 이유가 있듯이 제가 G컵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사람들이 또 혹은 처음 지금 이 화면을 보신다면 제 세미나 혹은 또 앞에 열정적으로 세 분의 사님들이 세미나를 해주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 G컵을 보는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G컵을 보라보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G컵은 또는 G쿠퍼는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명제를 좀 달아놓겠습니다. 끝에 다시 한번 마지막 화면에서 여쭤보겠는데요. 진짜 그런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고 또는 G컵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기업을 또 접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막 이렇게 바꿔나간다기보다 원래 그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의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내갈 수 있는 G컵은 그런 쪽에 자기의 어떤 인생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물론 그게 돈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고 또 돈을 떠나서 어떤 가치 있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어떤 시간적인 거 혹은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가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 사업을 성공하는 부자가 되는 5 키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5년 지나고 한 7, 8년 정도 됐을 때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부가 사업을 하는데 와이프하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 일찍 시작한 것 같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멋모르고 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체계적을 가지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좀 이렇게 시기적인 부분에 적절할 때 좀 했으면 좋은데 너무 좀 그럼 앞서가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각해 보니까 한 회사가 설립을 하고 나서 한 5년 후 혹은 또 IMF나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한 7, 8년 후 그때 생각하고 있을 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회사가 창업을 해서 어느 진입까지 가려면 또 안정화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안정화되는 과정 안에서 후발주자가 조금 더 안정화된 어떤 이익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회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또 거기서 겪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그걸 극복해서 넘어갔을 때의 타이밍, 우리가 얘기하는 G컵의 2.0 어떤 시즌2라고 얘기하는 이런 타이밍이 훨씬 좋은 부분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가지 정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2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마케팅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시장의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시장의 추세에 맞는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기업의 형태가 영리기업이 있고 비영리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비영리기업이 아니라 영리기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안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리기업이죠. 영리기업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트렌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좀 모여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 돈에 모여 있는 데 관심들이 많은 거죠. 그러던 중에 이 영리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비영리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창출합니다. 그런 중에 소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어느 시기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나타났고, 그 사회적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영리적인 기업에 대한 부분, 비영리적인 기업의 중간 역할을 하는, 또 그걸 양분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 진행하는 기업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너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정신, 그 부분이 사회적 기업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도 아닌 것이 어떻게 보면 영리기업이면서 또 비영리기업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인 게 아니면서 또 비영리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너가 어떤 욕심을 부리냐에 따라서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영리를 추구하면 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순이 좀 생기고, 너무 또 기업가가 비영리 쪽으로 뭐 도네이션 하거나 너무 기부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면 이 영리 이익이 목적이 안 되면 회사는 또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체계 안에서 우리가 좀 판단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마이클 포터 박사가 꽤 오래전부터 뭔가 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 그걸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서 CSV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자본주의를 치유해 성장을 새로운 물꼬를 트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학문적으로 연구됐고, 그 부분들이 사회적 기업가들, 그 다음에 어떤 그 CSV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분야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은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의 그 동그라미가 붙어지는 교집합적인 부분들, 그 공통분모가 생기는 그 부분을 우리가 공유가치 창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기업은, 영리기업들은 CSR이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다시 말씀드리면 책임 좀 과하게 표현된 건 아니지만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마케팅이나 자선사업 위주로 선심을 쓰듯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CSR,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인데요. 이런 쪽에도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사회는, 그 다음에 소비자는, 어떤 기업들이나 어떤 사회 가치는 다른 걸 원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유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선행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걸 넘어서 사회 문제 해결 자체가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이 되는 거, 이게 이제 CSV,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이 공유가치 창출은 한 단어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사회 가치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 전략. 그래서 GQB, 제너럴 바이오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착한 기업이니까 우리가 제품을 사줘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트렌드 말씀드렸잖아요.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착한 기업이 중요한데 그 착한 기업의 형태들로 돈이 흘러가고 있어서, 공유가치 창출처럼 대기업 중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SK 같은 경우가 더블 버텀 라인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해서 결국은 이 공유가치에 대한 창출에 대한 또 다른 언어인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의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G쿱이라는 건 앞에서 강의해 주신 세 분의 강사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협동조합의 방향성, 공정 플랫폼을 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던 시장이 아니라, 정통 경제의 시장이 아니라 공유 경제 쪽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시장의 어떤 파이오니아, 그 개척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진행하면 전 노란 부분은 대부분이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의 상식이 새로운 그 사회 가치가 새로운 상식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CSV라는 건 돈을 벌고 나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을 하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저쪽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기업이 있나를 좀 볼까요? 그 B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B마크에 대한 걸 우리가 지쿱이나 제너럴바이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B콥 인증은 단순히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B콥 인증은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기업이 창출하는 긍정적인 사회 환경적 성과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유일한 인증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쿱은 제너럴 바이오는 어떤 기업이냐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미닝아웃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기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색깔을 요즘 소비자들은 연예인들도 나는 무슨 당을 좋아해, 정치인 누굴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가치 소비라는 거가 점점점 부각되는, 그래서 G쿱이라는 소비는 제너럴 바이오의 제품을 통해서 가치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G쿱이 가치적인 부분 안에서 소비가 되는 형태인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회사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시카 알바의 어니스트 컴퍼니 같은 회사가 한국에 런칭한 게 작년이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애들 기저귀도 있지만 화장지도 있으니까 G쿱의 경쟁 상대라고 하면 이런 회사가 경쟁 상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니스트 컴퍼니가 국내에 런칭이 되고 국내에 런칭이 되면서 누구나 소비자들은 애들 기저귀라든가 애들 부분의 어떤 용품을 살 때 이걸 어떻게 보면 같이 소비를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거고 가심비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의 선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회사를 보면 베넨젤리스라는 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런칭이 됐어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제품을 먹을 수 있냐면 24시간 그 편의점에 가면 베넨젤리스 아이스크림을 사 드실 수가 있어요. 이 안에 B마크가 찍혀 있지는 않은데 홈페이지 가면 이제 B코퍼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제너럴 바이오처럼 이렇게 상징적으로 돼 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제가 이걸 권하는 이유가 베스킨 러빈스나 뭐 이런 부분처럼 그 베스킨 러빈스 같은 건 사실은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상속자가 자기 아버지 회사의 상속을 안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불매운동하는 그런 회사니까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한다면 이런 제품이 굉장히 좋은 아이스크림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B코퍼레이션의 그 임팩트 점수를 보면 110점 정도를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회사를 보면 나투라라는 회사도 저도 G쿱을 하면서 또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또 확인해 보면서 알았던 그런 회사인데 남미 쪽에 어떤 그 전 세계 그 남미 쪽의 1위 화장품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120점 정도를 받고 있는데 130년 된 A본을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회사들, 거의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그런 회사들이 영리기업의 아주 큰 기업, 그 다음에 130년이나 된 어떤 화장품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그 영향력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저 브랜드 네임에 대한 가치일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가면 그 큰 커피숍에 가면 파는 그 텀블러인데요. 클린켄튼이라는 데요. 이 클린켄튼은 애들 그 젖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에 대한 그 어떤 그 등산용 장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데 이 제품은 저희 제품처럼 B마크가 다 찍혀져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또 여기서 구매가 되면 어떤 그 지구 환경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도네이션 되는지가 상세하게 그 레벨에 붙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B코퍼레이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100점 정도가 돼 있어요. 왜 제가 점수로 자꾸 얘기를 하냐면 뒤에 부분 때문에요. 알고 계신 것처럼 G쿱의 라파인진이라든가 뭐 이런 그 프리미엄 어떤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로 보면 B마크가 찍혀져 있잖아요. B마크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거나 사회적인 부분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제너럴 바이오는 166.9, 그래서 167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점수치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80점의 어떤 기준이에요. 80점 넘는 기업들이 지금 3,450개 정도가 되는데 그 기업들이 80점 안에 뭐 90점, 100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점, 물론 순위를 매기는 회사는 아니지만 점수를 통해서 사회 가치를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회사인데요. 80점 이하에 대한 부분도 굿이라고 표현됐던 것처럼 이걸 검색하거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뭔가 평가의 어떤 자료들, 뭐 50점이 됐던 부분도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제너럴 바이오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66.9잖아요. 이 점수는 이 영어 표현대로 쓰자라면 기이한 회사, 놀라운 회사, 보기 드문 회사, 비범하고 대단한 회사로 이 자체에서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수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이건 제 아까 말씀드렸죠? 클린 켄튼 제 보온병이에요. 이걸 하나 사서 누구랑 미팅할 때 커피를 제가 저기다 담는데 와일드 망고 커피를 담고 하거든요. 그럼 와일드 망고 커피는 몇 점이에요? 우스갯소리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166.9. 그 다음에 클린 켄튼은 아까 101.7. 그럼 내가 소비하는 소비가 돈을 주고 지불했는데 사회 가치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닝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자랑거리라기보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어떤 가치 기준, 그 가치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G쿱의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우리처럼 비즈니스를 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적인 거 수입을 취하더라도 그게 가치적인 어떤 생산들이 돼 나가는 거니까 참 묘한 구조에 묘한 어떤 부분 안에 비즈니스적인 어떤 선택들이 돼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쭉 설명한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은 대부분 영리 기업의 제품들을 소비하고 있어요. G쿱이 유일하게 사회적 제품의 가치를 어떤 제품을 오더하고 플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트워커들은 영리 기업을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부분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안 어울려요.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면 소셜 마케팅이 맞죠.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마케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케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적 기업을 얘기할 때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너 마인드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는데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리얼 리더스라는 데에서는 그 오너 기업가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을 매년 100인 정도를 뽑는데요. 서정훈 대표가 아시는 것처럼 리얼 리더스의 리더로서 100인이 뽑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리얼 리더스의 유튜브 메인 채널이 있는데 메인 채널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보면 16명의 리더들을 또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처리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G쿱의 대표, 그 다음에 제너럴 바이오의 대표인 서정훈 대표가 저기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초적인 부분이 되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즈니스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걸 자꾸 놓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서정훈 대표 같은 사람을 우리가 소셜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저같이 신무현 같은 사람 또 혹은 이 비즈니스를 좀 선택해 보려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소셜 마케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를 통해서 제품을 공급받거나 또 G쿱을 알고 어떻게 보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셜 컨슈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류의 사람을 우리가 G쿱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셜 이노베이터, 창업주 같은 경우도 소셜 이노베이터 G쿱퍼고 저 같은 사람도 마케팅을 아웃소싱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플랜을 진행하는 사람도 소셜 마케터 G쿱퍼고 그 다음에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업엔 관심이 없고 소비하는 사람들도 소셜 컨슈머 G쿱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G쿱퍼예요. 그러면 제가 이노베이터가 될 필요는 없죠. 이런 창업을 해서 이런 구조들을 만들었으니까 저는 소셜 마케터가 돼서 소셜 컨슈머들을 만들거나 소셜 마케터들을 뭔가 구조들을 만들어가서 같이 소비들 하는 사람들이 돼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5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품과 과학이에요. 모노폴리 룰스라는 게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책이 그 모방의 규칙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커피 그러면 스타벅스가 떠올리잖아요. 다른 브랜드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러면 그게 지배적으로 떠올리는 거. 그럼 앞으로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면 G쿱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제품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분 구성이라든가 특화된 상품, 탁월한 기술력, 안정성, 소비자 만족.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 개발부터 제조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진행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지적 재산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적 재산권은 뭐냐면 출원 어떤 소스가 되는 원천적인 기술을 특허를 받기 위해서 출연한 것들, 그다음에 특허를 받아낸 것, 특허권을 획득한 거, 그 특허권을 가지고 어떤 국제 학술지나 이런 데 논문을 제출해서 그게 또 선택이 돼서 일반적으로 그걸 또 공부할 수 있게 자료화되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남원에 있는 캠퍼스의 땅이 부동산 값이 얼마나 해? 뭐 이런 것도 어떤 유형의 자산이 되지만 무형의 자산적인 부분은 이런 지적재산권이에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지쿠비, 이 제너럴 바이오의 모든 제품들이 진화하는 제품일 수가 있어요. 지금 있는 제품, 오늘 저녁에 치약을 쓰신다고 하면 그 치약이 더 좋은 치약이 내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 진화하는 거라 어떤 제품이 베스트가 될 수 있게 계속 연구하고 거기다 투자하는. 그래서 지쿠비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연구팀이 손발이 맞는 거예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손발을 맞춘 거.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선발해가지고 계속해서 월드컵에 나가면 그 팀워크는 따라올 데가 없잖아요. 그 실력이라는 게 개인 플레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것들이 다 리딩 제품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의 지쿱의 어떤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캡틴도 이런 세미나를 또 하셨었잖아요. 이렇게 특허권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명자가 서정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연구소장님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또 특허권의 어떤 출원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이언스지나 네이처지처럼 국제 학술지에 올라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세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본다라는 건 좀 많이 알려졌다라는 거고, 많이 알려졌다라는 건 올리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알려진데 이렇게 올려졌다라는 건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자료로 쓰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적재산권이 될 수가 있고 제품이 진화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을 또 후다닥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술이 진짜 무서운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회사가 나갈 방향에 그 팀들이 어떤 구조를 만드는지, 그러면 다시 역으로 이 마케터들도 진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터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공부도 하고 또 다른 네트워커들보다 조금 더 전문화되고 조금 더 어떤 개인화될 수 있다라면 훨씬 좋은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쿱이라는 건 지금의 보여지는 모습보다 사실은 빙산의 일각처럼 안에 안 보이는 부분, 좀 미리 볼 수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비전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오리오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지쿱을 바라보는 각도를 요만큼 보고 있으셨다면 오늘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더 넓게,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그렇게 넓게 보시다 보면 이 지쿱이 얼마나 앞으로 나올 어떤 그런 모양들이 얼마나 크게 진행될지, 글로벌 마케팅도 그렇고 여러 어떤 새로운 리더들이 또 탄생되는 거, 앞에서 또 세미나 해주신 여러 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개인 비전 능력이 좀 커지실 수 있는, 그래서 지쿱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오셔서 어떤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공유가치 창출이에요. 이건 굉장히 메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는 그 제품이 어떤 지적재산권, 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차 산업혁명 안에 고급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되는 건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서 숨은 가치를 살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숨은 가치가 내가 썼을 때 이용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훨씬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변화가 되고 그걸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이 G쿱의 혹은 제너럴바이오의 어떤 상품들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안에서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화면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버는 게 결국은 사회의 어떤 환원되는 거나 이런 사이클이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사회 가치를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은 사실은 정찬우 사장님이시죠.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게 가장 많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순환이니까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구조의 비즈니스 플랜이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분만 소셜 마케터로서 저도 그렇고 수입을 원하는 부분들을 벌어가지만 그 수입을 원하는 게 다른 네트워크처럼 막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수준이 있는 회사 부분이니까 조금 수준 높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이 Gcoup 가치를 조금 더 들어오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